기자수첩에서도 선거 얘기가 선거 얘기입니다. 4.13 총선에서 대구가 과연 어떤 변화를 겪을 것인가 최대 관심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그 대구의 4.13 총선이 역대 총선하고는 지금 구도도 좀 다르고 하여튼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대구 내에서도 친박 대 비박 구도가 형성되면서 민심이 하나로 이렇게 여권에 확 집중되질 않는 게 문제고 또 자꾸 박박 하다 보니까 아니 대구 정치가 대구 시민의 것이지 왜 박 대통령의 전유물처럼 그러냐. 약간의 자괴감 내지는 반발심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하. 대구가 낳은 훌륭한 인물, 나라를 위해 일할 멋진 인물을 뽑으려고 하는 거지 대통령 보좌관 뽑는 선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있으니까. 민심에. 대통령을 지키고 섬기는 게 일생의 목표면은 가서 청와대 비서관을 하든지 아니면 친박연대나 아니면 저 박사모 사무총장을 하러 가든지 해야지 왜 대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느냐. 이런 반발이 밑에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다음에 장관이나 수석비서관 정도를 지낸 고위직 인사들이 너무 박 대통령을 앞에 내세워서 진박 마케팅에 비구라리만 집착을 하니까 역효과를 또 불러일으키는 것 같고. 그래서 얼마 전에 최경환 장관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친박이라는 얘기 하지 말자. 그렇죠. 스스로 느낀 거죠. 이걸 느낀 거예요. 대구 지역에 유행한다는 박타령이 있어요. 그게 또 이걸 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박타령이요? 제가 노래를 부르긴 참 실력이 딸려서 안 되겠고 박이 날아든다 웬갓 잡박이 날아든다. 박 중에는 망할 박 요리조리 눈치박 이곳저곳 잡박들이 얍삽하게 날아든다. 이 지역구 가면 쪽박쪽박 저 지역구 가면 진박진박 이렇게 이런 박타령이 있대요. 대구 지역에. 읽어만 주셔도 그냥 절로 멜로디가 붙어지는 이런 느낌인데 이게 유행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이 공천파동과 옥새투쟁을 이제 겪으면서 여당을 탈당한 무소속 후보가 지금 강세를 보이거나 강세가 아니더라도 거의 막상막합니다. 그래요. 물론 이분들 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 분들은 당선되면은 다 여당에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당 공천 후보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대구에서는 변한 거죠. 그다음에 야당 지지세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여당 대 야당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것도 변하고 예측을 불허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거의 이길 것 같이 보이는 것도 지금 엄청난 변화죠. 김문수 대 김부겸, 그렇습니다. 김부겸 대 김문수 그 지역이 지금 야당의 김 후보가 우세를 유지하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 대구의 총선 결과는 어땠어요? 1988년 13대 총선 이후 국회의원 자리, 그다음에 1996년 첫 번째 지방선거 이후에 자치단체장 자리 대구에 지금의 보수 여당이 사실상 독점하도록 시민들이 표를 늘 몰아줬습니다. 여당일 때도 있었고 야당일 때도 있었고 하니까 지금의 이 보수 여당이 이제 표를 가지고 왔죠. 우리가 대구를 권도라고 부르거든요. 권력의 산실, 권력의 탄생지. 그래서 대통령만 대구 경북에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렇게 4명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TK에서만 대통령이 4명입니다. 보수 집권의 핵심 지역이죠. 근데 재미난 것은 옛날부터 대구가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참 오산입니다. 제일 흔히 예를 드는 게 1946년에 대구 폭동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책에 보면. 폭동 사건? 대구 지역의 좌익 세력들이 노동자와 일반 시민들을 규합해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겁니다. 나중에는 경찰이 총을 쏘고 폭동으로 번집니다만 미 군정이 대구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미군과 서울 지역의 경찰들이 다 대구로 내려가서 총을 쏴갖고 진압한 사건입니다. 그래요. 이때 좌파의 핵심 인물로 직결 처형된 사람이 있었는데 동아일보의 구미 지국장을 지내던 박상희라고 하는 인물인데 아시다시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셋째 형이죠. 셋째 형이 좌파의 핵심 인물로. 그때 39살 나이였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젊은 시절이 이분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인물의 따님이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부인입니다. 그래요. 사실. 이때 대구의 별칭이 뭐냐면은 동양의 모스크바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이다 못해서 좌파적 성향이 강한 도시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이 공고해지면서 지역 감정을 도입시켜 가지고 그 지지층을 갖다 굳건히 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군요. 언론이 판세 분석에서 대구에는 그냥 여당 후보가 꽂히면 바로 당선될 지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당 후보가 당선이 잘 된다는 거하고 정작 대구의 경제 현실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보니까요. 2015년
대구 경북 지역의 어음 부도율이 0.38%예요. 전국은 어떤데요? 전국은 0.17. 어이구, 부도율이 두 배네요? 두 배가 훌쩍 넘어요. 대구 경북은.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도 전국의 최하위권에 속하고 그래요. 전국 평균 대비 64%밖에 안 됩니다. 예. 지역 총생산이. 청년 취업률도 상당히 뒤떨어진 하위권이고. 그러니까 오래도록 집권 세력의 본향이었는데 우리 대구는 왜 나아지는 게 없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이제 좀 터져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중앙에서 공천받아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들에게 불신이 강한 거예요. 뭐 그동안 잘 된 게 있으면 뭐 인정하겠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영남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영남 패권주의다, 호남 패권주의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영호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진학해서 좋은 대학 다니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한 사람들, 대기업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패권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야로 갈라져서 투닥거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서울이 기득권과 패권을 유지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고향에 내려가서 표를 이제 쓸어 갖고 오는 거죠. 대구에서 이런 농담도 합니다. 어떤 농담이요? 출양 정치인, 그러니까 고향에서 떠난 정치인들은 대구를 마냥 긁어대면 되는 신용카드로 여긴다. 한도 무한 신용카드 대구 이렇게 여기는 거 아니냐. 와서 또 긁어가지고 돈 빼내가고 이런 그런 자조적인 말이죠. 농담이 나올 정도로. 또 하나의 불신은 지난 30일이죠. 대구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 1000여 명이 일당 독점의 정치판을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는 정치판으로 바꿔나가자. 뭔가 색깔이 잘 어우러지는 대구가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이런 불행한 양상이 계속될 거다라면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아무튼 컬러풀한 대구가 과연 될 것이냐 이번 선거에서 아무튼 관심 집중되는 지역입니다.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장 핫한 곳 대구. 대구의 민심 이야기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